화려하게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순창 강천산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오늘 하루에만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군산시가 현수막 광고 게시대를 민간업체에게 맡겨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탁 분담금이 수익금의 1%에 불과해 헐값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말 수도권 대학을 시작으로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면접이 시작됩니다.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입학 사정관들을 만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 3월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돼 정부 발주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가을빛이 농익은 만추로 접어들면서 산자락마다 화려한 단풍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려 5만 명의 인파가 짙은 국화향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휴일표정 이승환 기자입니다. 120m의 구장군 폭포가 실타래처럼 하얀 폭포수를 쏟아냅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구름다리에는 온종일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암괴석이 즐비해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린 강천산에 가을빛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예, 힐링도 되고. 지금 처음 와서 가는 길인데 저 다리하고 단풍하고 너무 어우러져가 너무 멋져요. 예로부터 이름난 애기 단풍과 강천산의 자랑인 맑은 계곡물까지 더해져서 오늘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 맑고 공기 좋아서 좋습니다. 익산 중앙체육공원이 마치 노란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음각한 20m 높이의 랜드마크와 백제 왕도문도 그야말로 꽃단장을 했습니다. 꽃과 사람 전부라도 같이 어울린 거 진짜 황홀하다고 할까요? 더 이상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각양각색의 조형물과 진한 국화향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빛깔이 너무 노랗고 예뻐가지고 그냥 빛깔에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가을빛이 한층 짙어진 가운데 부지런한 행락객들은 단풍에 물들고 국화향에 취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위탁 분담금을 받고 현수막 광고 게시대를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위탁 분담금이 수익금의 1%에 불과하다 보니 헐값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광고 게시대는 모두 130곳입니다. 어계광고협회가 위탁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에 3억 3천만 원, 지난해에는 3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고 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년에 2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위탁 분담금이 전체 수익금의 1%에 불과해 헐값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어계광고협회는 수익과 지출을 고려해 위탁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보수 관리와 불법 현수막 철거 등으로 지출이 많고 이익이 적어 금액을 낮게 책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좀 적잖아고 많이 들으면 이익금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조이는 것이 고장났다. 그다음에 현수막이 이렇게 금이 가다. 현수막 게시대가 그러면 그 보수를 또 거기서 또 해야 돼.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그런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좀 아껴서. 군산시 의회는 그러나 위탁업체가 엉뚱한 항목까지 지출해 넣는 등 비용을 부풀려 낮은 금액의 운영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군산시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금이 업체의 몫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회원들한테 거둔 회비로 분담해야 될 분담금, 정기총회비, 판공비, 체육대비 이런 것들까지 그 사업비 지출로 잡아서 지출 부분을 크게 불려서 광고 게시대 위탁금과 관련해 헐값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달 말 수도권 대학을 시작으로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면접이 시작됩니다. 이 면접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입학 사정관들을 만나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면접은 대화를 통해 개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충분한 답변을 다 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기출문제를 참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으니 이를 토대로 예상문제 답안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문장을 외우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니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깊은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평소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논리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 면접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답변 내용만큼 면접 시 태도는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면접위원 질문에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접위원한테 차분히 잘 못 들었다든지 재차 요구를 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쓰던 비속어나 유행어가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말끝을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평소 습관이 면접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짚어주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의 간담회가 삼성에게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판이 나와 전북 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 사장단의 만남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10명의 의원 가운데 더민주 이춘석 의원만 삼성의 무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뭔가 대체 사업 등은 추진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된 바가 없다. 그래서 도민의 사람으로서 그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기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삼성 투자의 대안으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개보수 같은 규모가 작은 사업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삼성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과 삼성의 2차 만남은 기약할 수 없어서 궁지에 몰린 전북 정치권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순실 씨의 심각한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전북에서도 시민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촛불 집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단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의당 익산을의 사선 조배숙 의원과 광주 광산갑 사선 김동철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놓고 경합을 벌입니다. 차기 위원장은 내년 1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예정이라 임기가 2달 안팎으로 짧지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의 기반을 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김철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 3월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서 발주하는 조선업 물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로 배정된 건조 물량을 군산 조선소로 배정해달라는 전라북도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크 운영 중단으로 근로자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계획 조선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완주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 계획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부지가 100% 가까이 분양돼 3예읍에 조성하는 농공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선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2018년 상반기에 선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돼 철거된 학교 우레탄 트랙이 샘플 조사 결과 일반 폐기물로 분류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권 학교 6곳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에 임시 보관 중인 우레탄 트랙 철거물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일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소각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학교 운동장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레탄 트랙은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전북교육청은 처리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한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아 할인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11월 1일부터 엿새 동안 고산미소 매장에서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 20% 할인하는 2년 전 가격 판매 행사를 벌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완주군지부도 11월 1일 고산미소 시장에서 한우요리 시연회와 깜짝 경매 등을 진행하고 선착순 500명에게는 한우국밥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 8일 고창에서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 카밀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카밀은 180cm 큰 키에 마른 체격과 짙은 눈썹이 특징이며 한국어에도 능숙합니다. 경찰은 카밀이 과거에 머물렀던 부산과 전남의 지인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늘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구오단 등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를 비롯해 동호인과 어린이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전북은 내일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나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모레는 일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고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주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씩 상승하겠습니다.